증거는 말하지 않았다. 집안의 기계가 먼저 말했다. 당신의 스마트홈이 당신 남편의 불륜을 다 기록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집안의 모든 기계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들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직장인 서연입니다.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남편 재훈과는 결혼 7년 차 6살 딸아이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요. 우리 집은 전형적인 스마트홈이었습니다. 현관문은 디지털 도어락, 거실엔 AI 스피커, 반려묘를 위한 펫캠, 로봇 청소기, 스마트 냉장고, 공기청정기까지 모든 게 앱으로 연결돼 있었죠.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진요. 하지만 이 모든 기계가 제 결혼 생활의 진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지나쳤던 일상 기록.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9시에 집에 도착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힘들었어? 저녁은? 응, 먹었어. 너는? 나도 회사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도 별 의심 없이 씻으러 들어갔죠. 샤워를 하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집 고양이 나비가 어떻게 지냈을까? 저는 펫캠 앱을 확인하는 걸 즐겼거든요. 나비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 힐링이 됐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펫캠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죠. 10시 나비가 햇빛 아래서 낮잠. 11시 물 마시는 나비. 12시 창문 밖 구경하는 나비.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35분쯤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 한켠에 잡혔죠. 이상했어요. 남편은 오늘 오후 3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 회의 전에 뭔가 가지러 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 남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영상을 계속 봤죠.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날씬한 체형. 남편과 편하게 대화하며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양이 진짜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나비. 우리 와이프가 키우는 거야. 와이프 취향 좋으시네요. 둘의 대화가 펫캠 마이크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커피 마실래? 근처 카페 갈까? 여기서 마셔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그럼 네스프레소 뽑아줄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을 끄지 않았어요. 데이터 분석가의 본능이 작동했죠.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약 40분간 집에 머물렀습니다. 펫캠에는 거실 일부만 잡혔지만 대화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오빠 집 진짜 좋다. 부러워요. 나중에 너도 이런 집 살 수 있어. 오빠가 사줄 거예요? 웃음소리. 농담 같았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15분 둘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귀가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펫캠 앱의 모든 설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동작 감지 녹화 시간을 24시간으로 저장 용량을 최대로 늘렸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의 다른 기기들도 확인해 봐야겠어. 반려동물 카메라에 남은 낯선 목소리.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펫캠 녹화 영상을 지난 한 달치 전부 다운로드 받았어요. 총 720시간 분량이었죠. 회사에서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물론 전부 볼 순 없었어요. 대신 움직임 감지 구간만 추려서 빠르게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난 3주간 총 7번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왔다는 걸요. 첫 번째 3주 전 화요일 오후 2시. 두 번째 3주 전 금요일 오후 3시.
세 번째 2주 전 수요일 오후 1시. 네 번째 2주 전 목요일 오후 4시. 다섯 번째 1주 전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여섯 번째 1주 전 금요일 오후 3시. 일곱 번째 바로 어제 수요일 오후 2시 35분.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제가 회사에 있는 평일 오후였고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각 방문의 대화 내용을 전부 텍스트로 옮겼습니다. 데이터화하는 게 분석하기 쉬우니까요. 첫 번째 방문 때 대화. 처음 오는 건데 떨려요. 왜 떨려? 그냥 우리 집이야. 오빠 와이프 사진 있어요? 결혼식 사진은 침실에 있어. 여기 거실엔 없어. 두 번째 방문. 오빠 저번에 말씀하신 그 와인 어디 있어요? 아, 와인셀러에. 가져올게. 낮부터 마셔도 돼요? 우리끼리 한 잔 정도야. 세 번째 방문. 오빠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더 잘해. 웃음소리. 네 번째 방문. 여기 소파 진짜 편하다. 누워봐도 돼요? 그래, 편하게 있어. 오빠도 옆에. 대화가 끊김. 약 15분간 소리 없음. 저는 그 15분 구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지만 중간중간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요.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여섯 번째 방문. 오빠가 이혼하면 저랑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그러겠다고 했잖아. 언제요? 올해 안으로는 정리할게. 일곱 번째 방문. 오빠 딸 사진 봤어요. 진짜 예쁘더라. 응, 많이 닮았어. 나를. 나중에 우리도 애 가지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둘째는 아들 낳자. 저는 노트북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죠. 하지만 10분 후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저장한 이상한 동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로봇 청소기 앱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집 청소기는 최신 모델이라 청소 동선을 지도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어떤 방을 언제 청소했는지 전부 기록되죠.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청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패턴은 이랬어요. 아침 9시 거실, 주방 청소 제가 출근한 후. 점심 12시 안방 청소 예약 설정. 오후 3시 아이방 청소 예약 설정. 그런데 특정 날짜들에는 패턴이 달랐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여자와 집에 온 날들이었죠. 3주 전 화요일. 오후 2시 5분 긴급 정지 수동. 오후 3시 47분 제작동 수동. 청소구역 거실만 집중 청소. 2주 전 수요일. 오후 1시 8분 긴급 정지. 오후 2시 23분 제작동. 청소구역 거실 및 소파 주변 중점. 1주 전 금요일. 오후 3시 2분 긴급 정지. 오후 4시 31분 제작동. 청소구역 거실, 안방 입구까지 확장. 안방 입구까지.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청소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청소기는 안방 문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더군요.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뒀다가 급하게 닫은 것처럼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청소기가 재작동될 때마다 먼지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청소를 멈춘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먼지가 없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비웠다는 의미였죠. 왜 비웠을까? 흔적을 지우려고? 아니면 단순히 깔끔하게 치우려고?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청소기를 멈추고 그들만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작동시켜 흔적을 제거했다는 거죠. 저는 로봇 청소기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동으로 정지할 수 없도록, 그리고 모든 작동 기록을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하도록요. 집에 없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남편.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남편의 패턴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죠. 스마트 도어락 앱도 확인했습니다. 출입 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거든요.
지난 한 달간 남편의 출입 패턴. 3주 전.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총 7번 평일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다가 12시간 후 다시 나갔죠. 그리고 그날들은 모두 팩캠에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날과 일치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금요일 밤 귀가 시간이었어요.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19시 45분, 21시 30분, 22시 10분, 23시 15분. 저는 그 금요일 밤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팀장님 생일이라 2차까지 가야 돼.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해야 해.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모두 그럴싸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 없이 믿어줬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시간들 그는 회식이나 야근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요. 저는 우리 집 AI 스피커 앱도 확인해 봤습니다. 음성 명령 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거든요. 지난 한 달간의 음성 명령. 남편 목소리. 오늘 날씨 어때? 거실 조명 50% 어둡게. 재즈 음악 틀어줘. 알람 오후 4시로 설정. 알람 취소. 낯선 여자 목소리. 아리야, 이 노래 제목 뭐야? 볼륨 높여줘. 오늘 운세 알려줘. 저는 그 여자 목소리 명령들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남편이 집에 데리고 온 날들이었죠. 특히 한 가지가 소름 돋았습니다. 아리야, 타이머 30분 설정해줘. 30분 타이머. 왜 30분일까요? 저는 그날 팩캠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타이머가 설정된 직후 약 30분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화 소리도 움직임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30분 후 타이머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빠,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그래? 벌써? 아쉽다. 다음엔 더 오래 있을래요. 그들은 시간까지 재가며 만났던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요. 차량 블랙박스 목적지가 하나로 겹치다. 남편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최신 블랙박스라 GPS 기록과 함께 모든 이동 경로가 저장됐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제 핸드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남편의 차량 이동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경 집 출발 회사 도착 8시 55분. 여기까진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과 퇴근 후였죠. 점심시간 이동 기록. 패턴이 보였습니다. 먼저 그 아파트에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 아파트가 어딘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도 앱에서 주소를 검색했어요. 강남구동 123-45.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피스텔 인터넷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가 있더군요. 공개 게시판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이 오피스텔 1인 가구 맞나요? 대부분 20, 30대 직장인들이에요. 소형 평수라서요. 주차장 이용 어떤가요? 외부 차량은 방문 등록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입주민 승인 필요합니다. 방문 등록. 그럼 남편은 누군가에게 승인을 받고 그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뜻이었죠. 금요일 밤 이동 기록.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근처에 아는 사람 살아? 응?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금요일마다 늦게 오길래. 아, 팀 회식하고 2차 가는 거야. 회사 동료들이랑. 어디서 2차 해? 그냥. 근처 호프집이나 노래방. 거짓말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엔 호프집도 노래방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그 오피스텔만 찍혀 있었죠.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모했어요. 남편은 거짓말에 능숙하다.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한다. 아내가 모든 기록을 모은 이유. 3주간 데이터를 수집한 저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의 날짜, 시간, 위치, 증거를 모두 표로 만들었죠. 타임라인 샘플. 총 42페이지 분량의 상세 기록이 완성됐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로 교차 검증된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올 때 찍힌 영상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 얼굴을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SNS 프로필과 매칭되는 계정을 찾아냈죠. 인스타그램 계정 윤지원. 프로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살 마케터 서울살이 일상 기록. 25살.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녀의 게시물들을 확인했어요. 카페 사진, 맛집 인증, 셀카들. 전형적인 20대 직장인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3개월 사이 게시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개월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1개월 전.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선물 받은 명품 가방 사진. 3주 전.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와인잔 2개가 찍힌 사진. 2주 전.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중. 일몰 사진. 1주 전. 곧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웨딩 잡지 사진. 그녀는 SNS에 남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암시하는 글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친구들도 눈치챈 것 같더군요. 언니 요즘 연애해요? 분위기 완전 달라요. 누구야 소개시켜줘. 행복한 거 티 나요 히읗 히읗. 저는 그녀의 팔로워와 팔로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SNS 계정을 발견했죠. 남편은 그녀의 게시물에 몇 번 좋아요를 눌렀더군요. 그리고 그녀도 남편의 게시물에 반응했고요. 하지만 서로를 팔로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저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캡처했습니다. 모두 증거로 저장했죠.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 전에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150페이지 분량이었죠. 팩캠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로봇 청소기 동선 기록, 도어락 출입 기록, 블랙박스 GPS 이동 경로, AI 스피커 음성 명령 기록, SNS 증거 자료, 타임라인 교차 분석표. 변호사는 제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당연하죠. 게다가 상대 여성의 신원까지 파악하셨으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남편과 대면하고 싶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면서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신 거군요.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어요. 그가 한 일의 무게를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D-Day는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또 그 여자와 만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 주 내내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고 딸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남편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오히려 더 친절해진 것 같았죠.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금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프로젝트 막바지라 그래. 미안.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가 오늘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집에 돌아와 모든 준비를 했죠. 거실 TV를 켰습니다. 노트북을 HDMI로 연결하고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웠어요. 제목 우리 집 IoT 기기가 기록한 진실. 첫 페이지에는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 요약이 있었습니다. 총 불륜 정황 횟수 7회, 집 방문 횟수 7회, 오피스텔 방문 횟수 11회, 거짓말 횟수 23회, 총 수집 증거 347건.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블랙박스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요. 현관문 앞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죠. 다녀왔어. 딸은? 친정 엄마 댁에서 자기로 했어. 그래. 오늘 둘이네.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TV 화면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을 본 거죠. 이게 뭐야?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여보. 앉으라고. 제 목소리가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팩캠 영상. 3주 전 화요일 오후 2시 35분. 당신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온 장면이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건 아직 말하지 마. 더 있어. 두 번째 슬라이드 음성 녹음 파일. 같은 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야. 스피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양이 진짜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나비. 우리 와이프가 키우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로봇 청소기 동선. 이건 로봇 청소기 기록이야. 당신이 수동으로 멈췄다가 다시 작동시킨 시간들이지.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고 청소 중단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도어락 출입 기록. 한 달간 당신이 점심시간에 집에 온 날짜와 시간이야. 총 7번. 다섯 번째 슬라이드 블랙박스 GPS. 당신 차가 간 모든 장소야. 강남 오피스텔 기억나? 화면의 지도와 함께 이동 경로가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오피스텔 주소가 크게 표시됐죠. 여섯 번째 슬라이드 AI 스피커 기록. 이건 집에서 녹음된 음성 명령들이야. 당신 목소리 아닌 여자 목소리도 있더라. 아리야, 이 노래 제목 뭐야?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SNS 증거. 그리고 이 여자 이름은 윤지원. 25살. 당신보다 12살 어리지. 그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면을 마주한 남편의 표정 붕괴. 여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 타임라인 교차 분석표. 이건 모든 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거야. 보이지? 당신의 거짓말과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당신이 한 말 실제 행동 회사 회식 오피스텔 25분 체류 프로젝트 야근 강남역 레스토랑 2시간 팀 회의집에서 여자와 1시간 40분. 아홉 번째 슬라이드 비용 분석. 그리고 이건 당신이 한 달간 그 여자한테 쓴 돈이야. 레스토랑 38만 원. 선물 명품 가방 145만 원. 와인 22만 원. 호텔 이외 56만 원. 기타 34만 원. 총액 295만 원.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을 그 여자한테 썼더라. 우리 가족 생활비보다 많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열 번째 슬라이드 대화 녹음 전문. 이건 당신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텍스트로 옮긴 거야. 총 83페이지야. 읽어볼래? 화면에 대화 내용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이혼하면 저랑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그러겠다고 했잖아. 언제요? 올해 안으로는 정리할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애 가지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럼 둘째는 아들 낳자.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둘째를 계획하고 있을 때 나는 하윤이 혼자 키우느라 지쳐 있었어. 당신이 그 여자 손잡고 데이트할 때 나는 회사에서 야근했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150만 원짜리 가방 사줄 때 나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옷을 고민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뭐가 미안한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한 달 동안 23번 거짓말했어. 하지만 우리 집의 기계들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지. 팩캠은 정확히 당신들이 온 시간을 기록했어.
로봇 청소기는 당신이 멈춘 시간을 저장했어. 도어락은 출입 시간을 빠짐없이 남겼어. 블랙박스는 당신이 간 모든 장소를 추적했어. AI 스피커는 모든 음성을 녹음했어.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어서 한 달 동안 7번이나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 정신이 없어서 그 여자한테 300만 원을 썼어. 정신이 없어서 이혼 계획을 세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알아? 내가 가장 화나는 게 뭔지. 불륜 자체도 화나지만 그보다 더 화나는 건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야. 매일 아침 웃으며 도시락 싸주는 나를, 매일 저녁 당신 기다리는 나를, 당신 걱정하는 나를 완벽한 바보로 만들었어. 여보, 나는 한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 첫날 팩캠에서 너희 둘이 들어오는 걸 본 순간부터.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인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거든. 당신이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한 달간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어. 이게 내 직업이잖아. 데이터 분석.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꺼버린 IoT 전원.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로.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손잡을 때 나를 생각했어? 당신이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딸을 생각했어? 당신이 이혼 계획 세울 때 우리 가족을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거였으면 세상에 이혼이 없겠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여기 서명해. 안 돼. 여보, 제발. 재산은 7대 3으로 나눌 거야. 당연히 내가 7. 그리고 하윤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 양육비는 월 200만 원. 거기에 위자료 5천만 원. 여보.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 이 조건이 싫으면 재판 가자. 그럼 내가 모은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거야. 그 여자도 같이 고소할 거고.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위자료는 내가 합리적으로 낮춰준 거야. 재판 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알려질 거고 부모님께도 알려질 거고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질 거야. 제발. 그러지 말아줘. 그럼 조용히 이혼해.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하윤이도 당분간 친정에 맡길 거고.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끝이야. 우리 끝났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AI 스피커 앞에 섰죠. 아리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집의 모든 IoT 기기 연결 해제해줘. 정말 모든 기기의 연결을 해제하시겠어요? 응. 연결 해제 중입니다. 하나씩 불이 꺼져갔습니다. AI 스피커, 로봇 청소기, 스마트 냉장고, 공기청정기, 팩캠. 모든 기계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것도 감시할 것도 없었죠. 연결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고마워, 아리야. 그동안 수고했어.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서명된 이혼 합의서가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긴 편지도 왔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죠.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한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여자 윤지원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요. 그녀는 3주 만에 합의금을 송금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윤이와 단둘이 시작하는 새 출발이었죠. 새 집에는 IoT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는 그냥 일반 청소기, 냉장고는 그냥 냉장고. 도어락도 일반 열쇠 방식으로 바꿨어요. 어느 날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따로 살아. 가끔 보러 갈 수 있어. 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하윤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회사로 이직했고 하윤이는 새 학교에 적응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이 한번 봐도 될까? 토요일 오후 2시 어린이 대공원에서. 고마워. 그리고 여보. 전 여보 아니에요. 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미안해. 저도요. 그럼 토요일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IoT 기기가 없었다면, 팩캠도 로봇 청소기도 블랙박스도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불륜을. 그리고 행복한 척하며 계속 살았겠죠. 하지만 기계들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 없이 정확하게. 때로는 차가운 데이터가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죠. 에필로그. 1년 후 저는 스마트홈 데이터 포렌식이라는 주제로 TED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IoT 기기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기들이 우리 삶의 진실을 기록한다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무대 위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물론 모든 디테일을 말하진 않았지만 핵심은 전달했죠.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좋게 쓸 수도 나쁘게 쓸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저도 남편 차 블랙박스로 불륜 증거를 찾았어요. 저는 남편 스마트워치 데이터로 알아냈죠. 저는 공유 캘린더에서 수상한 일정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기술로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하윤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로봇 얘기했어. 그래? 재밌었어? 응. 로봇은 거짓말 안 한대.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로봇은 거짓말 안 해. 사람만 거짓말하지. 그럼 사람들도 로봇처럼 정직하면 좋겠다. 그렇지. 그럼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 집엔 스마트 기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더 이상 감시할 것도 기록할 것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 겁니다. 진실과 함께요.